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코리아 서키트와 고영, 동아ST, 동아소시오홀딩스, 한국컴퓨터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박수범 이사의 종목은 한화투자증권, 현대모비스, NHNKCP, 네이버, LG생활건강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좀 대응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지금 바로 이 종목들 가운데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코리아 가지고 서키트? 왔습니다. 네, 일단은 코리아 서키트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시그네틱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네네. 이제 시그네틱스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테라닉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테라닉스를 종속 회사로 두고 있는 게 이 코리아 서키트고요. 일단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PCB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종속 기업 중에 이 테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PCB 만들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FPCB 그리고 시그네틱스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패키징 업 쪽에서 이제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반도체 기업들, 뭐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상의 어떤 좀 상승이 좀 덜 나왔다라고 네. 부진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만한 게 일단은 아까도 CXL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라고 이제 손꼽히는 이 CXL 관련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발빠르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서버, 칩셋 같은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코리아 서키트가 앞으로 향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3월 중순이죠. 그때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이 CXL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CXL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메모리 기업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서 코리아 서키트가 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땡! 네, 여기까지 코리아 서키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박수범 이사님. 네, 저도 지금 이제 뭐 코인 관련해서 수익도 단기 상승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네. 하나투자증권이라는 회사 좀 한화투자증권. 네. 자, 하나투자증권을 좀 가져 나왔는데요. 하나증권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가지 관점에서 좀 가져 나왔습니다. 뭐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앞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블룸버그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 좀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소 증권위원회가 있습니다. SEC라고 그쪽에서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그 가상화폐 쪽을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 물량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CPI라든가 PPI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동화를 갖다가 줄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대체안으로 지금 현재 ETF를 승인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 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하나투자증권을 하나의 탑픽 종목으로서 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기 상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보면 워낙 이게 지금 단기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김이 확 빠지셔서 죄송한데 어쨌든 시간 저희가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투자증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비트코인은 앞으로 추가 상승 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네요. 하나투자증권 주셨고 아까 우리기술투자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코멘트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고영이라는 종목을 고영.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알 수가 있는 게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3차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라고 해서 마이스터를 출시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검사 장비 젠스타라는 그런 네. 제품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젠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도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또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WLP 요 쪽인데 이거에 특화돼 있는 그런 신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세 공정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의 뭐 요즘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네. 이 부분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장비 라인업을 좀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좀 고영이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젠스타가 이제 특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WLP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패키징으로서 좀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 이제 좀 정교하게 불량품을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로봇 쪽에서도 사업을 계속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죠. 카이메로를 그 인제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 거기다가 이제 공급 계약을 네. 체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박수범 이사님. 네, 저 현대모비스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를 가져 나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져 나온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50%가 넘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매가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판매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가 2월 달에 판매량이 대략 1.6%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6% 오히려 좀 증가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3%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둘 합산하면 그래도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그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해 또 특허를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허 출원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약 1000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뭐 일반 하이브리드 건이든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었든 관련해서 특허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현대모비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코리아 FT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하면 코리아 FT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좋습니다. 저는 코리아 FT도 좋지만 혹시나 또 투자 자금이 좀 크신 분들, 뭐 내가 5억 든다, 10억 이상이다,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 카와 관련된 종목으로 코리아 FT도 있지만 안정적인 현대모비스도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 네, 이번 동아 ST 가지고 동아 왔습니다. ST. 네. 네, 일단 동아 ST는 바카스로 많이들 알고 계실 그쵸. 것 같은데 일단 그 영업이익이 좀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거고 그리고 2배 이상의 어떤 순이익을 남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성장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요. 네. 전문 의약품 부문 쪽에서 좀 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의약품 매출이 성장 호르몬제죠. 그로트로핀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도 좀 꽤나 판매가 많이 됐었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얀센의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블록버스터 요것도 같이 함께 좀 출시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텔라라라고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DMB 3115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의약품청 그리고 미국의 식품의약품 FDA도 작년에 10월 그리고 6월달 요때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좀 품목 허가 획득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아 ST가 이번에 회사
반도체 시장에서 800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억 원을 연구 R&D 쪽에서도 좀 개발 투입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1상 계획이 이미 승인이 돼서 앞으로 네. 좀 승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 ST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NHN KCP를 NHN 가져왔습니다. KCP. 네, NHN K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커머스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 업체인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많이들 이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쿠팡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판매량이 좋은 이커머스 회사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관련해서 하나의 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동사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좋지 않나. 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NHN KCP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상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좀 조정을 좀 받고는 네네, 있어요. 그렇네요.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약간 시속 게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카카오라든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라 한다면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알리나 테무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이라고 좀 보고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NHN KCP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 기대감, 올해 상반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제품이 15만 원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들 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네. 네, 알겠습니다. NHN KCP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동아소시홀딩스고요. 동아소시홀딩스. 동아소시홀딩스는 방금 설명드린 동아ST의 모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분율 23%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동아소시홀딩스는 제약바이오라던가 자회사의 어떤 제약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저 PBR주로서의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동아소시홀딩스는 주요 자회사들이 좀 고르게 매출을 좀 내면서 계속해서 좀 분기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기 매출 이번에는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외형 확장 일어나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 PBR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이 주주총회 달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PBR 같은 경우에도 0.65로 이제 한 배 이하로 저 PBR주 관련주로 좀 네.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장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저점에서 반등 딛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시세를 따라서 추가적인 탄력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의 9번째는 뭐죠? 네이버를 가져놨습니다. 네이버요. 네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HN, KCP와 좀 반대되는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를 가져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알리라든가 테무가 지금 현재 이커머스 쪽으로 해서 판매량이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온라인 쪽으로 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광고 집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면 네이버를 무조건 이커머스 쪽에서 좀 좋지 않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만 볼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지출은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네이버가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IPO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이슈들도 좀 나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AI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슈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 충분히 지금 현재 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뭐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일단 좀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 네이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한국컴퓨터라는 한국컴퓨터.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EMS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EMS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제조업계에서는 생산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외부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뭐 이런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외주로 위탁 생산을 맡기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한국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OLED 쪽에서 좀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 애플 OLED 탑재한 그런 태블릿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애플의 어떤 OLED를 탑재한 그런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른 한국컴퓨터의 수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최근에 뭐 실적 성장이라던가 뭐 한때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까지도 비슷하게 OLED 관련한 기업들이 크게 뭐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가상으로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그 와중에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매출액이라던가 뭐 영업이익, 순수익도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좀 성장주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것도 좀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돌파하지 못하던 이제 저항 때도 이번에 돌파를 하고 좀 신고가 부근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땡.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국컴퓨터까지 마지막 종목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LG생활건강을 좀 LG 가져왔습니다. 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을 가져 나왔는데, 자, LG생활건강을 좀 가져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도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고, 주로 이제 잉글우드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스메카라든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고, OEM이라든가 ODM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상당히 좀 늘리면서 작년에 정말 킹덤 점프를 했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전망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작년 매출과 비슷하거나 많이 올라와야 매출이 1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잉글우드랩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을 좀 접어든 분위기고요. 코스메카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많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이런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로컬 기업들을 인수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일본 시장과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CEO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제는 LG생활건강을 이제는 좀 상승적으로 좀 포커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두 분이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 종목, 오늘은 종목명만 딱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매수가는 7,500원 이하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네. 8,500원, 손절가는 6,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범 이사님의 탑픽도 들어볼까요? 네, LG생활건강이고요. 목표가는 저는 50만 원 좀 제시합니다. 50만 원 제시하고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어요.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